이 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인데 이어서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 무대 복귀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2차례 이상 미뤘습니다. 권익위법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 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입대 9일 만에 군기 훈련을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 등을 정식 입건하고 곧 소환 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훈련병이 숨진 지 16일 만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생활관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한 채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인 뒤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육군은 무리한 군기 훈련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담아 경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훈련병 부모들 제보가 쏟아졌고 시민단체는 중대장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연병장 CCTV를 확보하고 훈련병과 목격자들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이 좀 지금 불안 증세가 있고 해서 지금 특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가혹행위 고의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병 사망 16일 만인 오늘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입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가 내려지면 바로 할 수 있을 준비 대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병 사망 책임을 가릴 수사와 함께 군기 훈련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짚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탈북 단체들이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하자 북한은 오늘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면서 다만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어제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용 확성기 카드를 꺼낸 겁니다. 북한은 과거 대남 확성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거나 한국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 작전을 하고 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도발도 예고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는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결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계약할 땐 몰랐던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사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고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트지오가 4년 동안 총 200만 원가량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석유공사가 체납액을 대신 내준 거란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 액트지오가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체납 사실은 업체의 전문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업체와 교차 검증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광구도 그 심해 탐사와 관련된 그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소스가 있고 그 정보 소스는 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중 액트지오의 분석을 토대로 유망구조 7곳 가운데 어디를 가장 먼저 뚫을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망구조 분포를 고려해 현재 8광구, 6-1광구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는 새로 개설된 액트지오 한국어 홈페이지가 액트지오 본사와 무관한 사이트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